우리는 왜 이렇게 각자 살기 바쁜 세상이 됐을까요? 한때는 분명히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렸던 것 같은데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마치 길을 잃은 영혼처럼 방황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한 분석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잿밥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 원래 해야 할 중요한 일이나 가치는 내팽개치고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모습을 꼬집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잿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쭉 한번 훑어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한뜻이었던 시절. 지금의 우리를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돌아봐야겠죠?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랐던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뜨겁게 뭉쳤던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잿밥에만 연연했던 건 아니었어요.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지도자를 믿고 따랐고요. 내 한 몸 배부른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었죠.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부터 기업가, 심지어 종교인까지 말 그대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눈부신 성장을 만들어낸 진짜 원동력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잿밥에 눈을 뜨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단단했던 연대가 어느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던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한 거죠. 바로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잿밥을 말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균열의 시작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돌아와야 할 것이 돌아오지 않았다.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성공을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그 달콤한 열매가 정작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분배를 잘못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신뢰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 결과는 도미노 같은 거였습니다. 맨 앞에 있던 신뢰라는 블록이 딱 무너지니까 뒤에 있던 모든 게 연쇄적으로 와르르 쓰러지기 시작했죠. 아, 국가를 위해 희생해봤자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사회 전체에 퍼지자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각자 자기 밥그릇, 즉 잿밥을 챙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공동의 목표는 사라지고 오직 나의 이익만이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 이야기, 무너진 사회의 역할입니다. 이 잿밥을 향한 욕망이 그냥 일반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사회의 방향을 이끌어야 할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먼저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대중을 이끌고 사회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 말이죠.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썼고요. 사회의 길잡이가 되기보다는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업 회장 자리를 놓고 이전 투구를 벌이기까지 했으니 이건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의 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둥둥 떠다니는 섬들의 집합처란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속한 섬의 조직원일 뿐입니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모두가 국가라는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모두가 미쳐가는 나라. 이렇게 모두가 자기 잿밥만 챙기면서 각자 도생하는 사회.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 비극적인 결과를 이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사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고통은 결국 가장 약한 개인에게 전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가 바로 이 숫자 1이라는 글자에 담겨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자살률.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장 비극적인 지표입니다.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그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분석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정신적인 리더는 사라지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그야말로 정글 같은 사회가 되었을 때 이런 비극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존경받는 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암울한 진단만 하고 끝낼 순 없겠죠? 그렇다면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해법은 뭘까요? 이 분석은 그 답이 올바른 질서의 회복, 즉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시작점으로 이 분석은 기업가의 진화를 제시합니다. 1단계는 그냥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장사치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선 안 되겠죠. 2단계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기업인으로 성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3단계, 그렇게 번 돈과 영향력을 사회에 돌려줘서 교육, 복지, 문화를 발전시키는 진정한 사업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익을 넘어서서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표가 바로 이 분석이 꿈꾸는 건강한 사회의 청사진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사회 말이죠. 사업가는 국민을 이롭게 해서 돈을 넘어선 존경을 받고요. 지식인은 올바른 길을 보여주면서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우리 국민들은 비로소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인 거죠. 모든 걸 돈으로만 따지는 제밥 사회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제밥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어쩌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